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7강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 배울 이 두 가지 정리는 매우 중요해요. 고3 때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고3 때까지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면서 반드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이 두 가지 정리를 완벽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해를 시켜볼게요. 먼저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 정리는 이 이름에서도 힌트가 있어요. 나머지와 관련 있는 정리예요. 나머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에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웠잖아요. 다항식의 나눗셈. 거기서 주요했던 게 뭐냐? 어떤 다항식을 다른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중요했어요. 그거를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형태로 써보면 fx를 gx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라고 이 형태로 썼잖아요.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이 식만 봐도 여러분들은 이제 f를 g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x구나 라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나머지 정리는 뭐냐면 요 gx가 1차식인 상황이에요. 다시 나머지 정리는 언제만 쓸 수 있다? 이 나누는 놈, 어떤 다항식을 나누는 놈, 이 gx 자리에 몇 차식이 올 때? 1차식이 올 때만 사용이 가능한 정리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황이랑도 관련이 있냐면 조립제법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조립제법을 배울 때도 이 gx가 최고차 항의 계수가 1인 1차식에 대해서만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도 마찬가지로 이 gx 자리가 1차식일 때만 쓸 수 있다. 단 조립제법처럼 이 최고차 항의 계수가 꼭 1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1차기만 하면 돼요. 뭐 3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런 것도 다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우리가 이 gx가 1차라고 했는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게 뭐냐면 이 나누는 놈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즉, 이 gx의 차수가 rx의 차수보다 커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설정한 이 gx의 차수가 몇 차라고 했어요? 1차라고 했잖아요. 이 gx가. 그러면 이 rx는 1차보다는 차수가 작아야 돼요. 그쵸? 근데 1차보다 차수가 작은 건 뭐밖에 없어요? 1보다 작은 거 0밖에 없는데? 0차. 0차는 내가 무슨 수라고 했어요? 상수라고 했잖아요. 상수. 이제는 상수항이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요게 gx인데 1차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rx는 gx의 차수보다 작아야 돼 무조건. 그럼 1차보다 작아야 되니까 상수항밖에 없는 거예요. 상수항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이용해 보면 f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반드시 상수일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나머지 정리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시발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나머지 r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볼 거라는 거죠. 여기 r이라 쓴 이유는 상수기 때문에 그래요. rx는 함수니까 x가 있는 식의 형태니까 어차피 x 없을 거잖아요. 상수니까. 그래서 그냥 r이라고만 쓴 거예요. 저거는 숫자예요. 정해진 숫자, 수. 자, 그래서 이 r을 구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인데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의 형태를 한번 볼까요? 이 식의 형태.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의 형태를 잘 보면 지금 문제에서 이 fx 값은 알려줄 거예요. 야, fx는 내가 알려줄게. fx는 아는 상태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 1차식도 지금은 비록 a, b가 써져서 있지만 미지수인 상수가 있지만 줄 거예요. 문제에서 줄 거야. 오케이? 그래서 fx랑 ax 더하기 b 값은 아는 상태에서 써볼게요. 요거는 알아요. 영어로 써봅시다. 얘도 알아. 근데 얘는 구해야죠 원래. 조립제법을 쓰든 실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통해서 구하든 이 몫이랑 나머지는 직접 구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몫까지는 관심이 없고 나머지만 구하면 돼. 몫은 관심이 없는 상태야. 나머지만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를 굳이 구해야 되나? 라는 거죠. 아니 나머지만 구하면 되는데 몫까지 구해야 돼? 귀찮네. 그래서 얘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얘를 구할 수 있다가 나머지 정리해요. 그러려면 얘를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x에다가 특정 값을 대입하면 알까요? 이 qx라는 함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함수 값을 구할 수 있냐는 거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이 qx를 죽여야 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 qx가 모르는 함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몫은 관심이 없고 나머지만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몫은 모르니까 죽여. 필요 없어 우리한테. 그래서 그거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앞에 곱해진 qx 앞에 곱해진 얘를 0으로 만들어 버린다. 다시 이 우리가 모르는 qx를 죽이고 싶으면 앞에 곱해진 이 1차 식을 뭐로 만든다? 0으로 만든다. 자, 그러면 그렇게 0으로 만드는 x값은 어떻게 구해요? ax 더하기 b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뭐예요? x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b 넘기고 a로 나누면,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요 항등식에 넣어버리면, 항등식 배웠잖아요 저번에. 여기 넣어버리면 얘가 죽기 때문에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 함수를 아니까 여기다 어떤 값을 대입한 값은 알 거 아니에요. 그쵸? 이 함수는 아는 상태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값을 넣으면 아는 값이 나와.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누구랑 같다? 나머지랑 같다. 얘가 죽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드시 얻어가야 할 나머지 정리하는 건 뭐냐면,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관심이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만 쉽게 구할 건데, 그 방법은 뭐다? 이 1차식으로 나눴다 했잖아요. 그 1차식이 뭐가 되는 0이 되게 하는 x값을,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원래 함수에 넣자.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누구였어요?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그 x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요 x자리에도 넣으면 f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죽으면서 나머지만 남을 거다. 그게 무슨 정리다? 나머지 정리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함수에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감이 안 잡히니까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x 세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을 다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1, 2, 3번에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를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얘부터 해봅시다. 원래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6x 세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을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뭐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여기 1차네? 그럼 나머지는 반드시 무슨 수여야 된다? 상수여야 된다. 굳이 rx까지는 쓸 필요 없다. 상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몫은 관심이 없어요. 문제가 나머지만 물어봤어. 그럼 얘만 구하면 되네? 여기가 1차식이야. 그럼 원래는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걸로 한번 풀어보면 이런 형태로 썼어. 그러면 얘를 죽이고 싶어야 돼. 죽여. 그러려면 앞에 있는 놈이 0이어야 돼. 그래서 x에다 뭐를 넣자? 2를 넣자. 그럼 여기만 2 넣으면 불만이 생기죠. 다른 놈들은 여기도 넣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넣어버리면 x에 2를 넣어버리면 6, 8에 48 더하기 4 빼기 1은 얘는 죽었어요. 얘 때문에 0으로 죽어버렸죠. r이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r이 40 얼마죠? 51이다. 51.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쓰고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정리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1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바로 그냥 뭐 해라? 이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얼마예요? 2를 바로 이 다항식에 넣어라.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그냥 요걸 fx라고 하면 답이 그냥 뭔 거예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니까 x는 2를 대입하면 f2가 답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똑같아요. 1차식으로 나눴죠. 그러면 원래는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써서 풀든 조립제법을 써서 풀든 1차식이니까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더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쉽네. 나머지 정리네.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원래 함수에 대입하자.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x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이 2분의 1이라는 x값을 원래 함수에 넣자. 그래서 답이 뭐다? f2분의 1이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똑같아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네.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얼마예요? x가 마이너스 3분의 2죠. 이 x값을 원래 함수에 넣자. 그래서 f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머지일 거다. 아시겠죠? 번외편으로 어떤 문제도 나오냐면 fx 더하기 gx 뭐 더하기 3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얘를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지금도 형태를 보면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무슨 정리였다? 나머지 정리네? 그럼 우리 뭐 했어요? 이 1차식이 뭐가 되는 x값? 0이 되게 하는 x값. 그럼 x가 얼마야? 1이죠. 저 x 빼기 1이 0이 되려면 그걸 어디다 넣어라? 여기다 넣는 건데 이게 함수가 달라졌다고 뭐 헷갈릴 게 없어요. 그냥 넣어주면 돼 x자리에. 그래서 그냥 f1 더하기 g1 더하기 3 여기 나머진 거예요. 1을 넣은 게 그냥 나머진 거다. 그래서 여기 함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헷갈릴 거 전혀 없어요. 배운 대로 하면 돼요. 자, 요게 나머지 정리였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인수정리. 인수정리예요. 인수정리는 조금 더 쉬워요. 근데 나머지 정리를 변형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인수라는 말을 어디서 배웠어요? 뭐 소인수 분해, 뭐 인수 분해 이런 말에서 인수라는 걸 배웠죠. 인수는 곱해져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말해요. 인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2 곱하기 3 곱하기 4라면 이건 인수 3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2라는 인수, 3이라는 인수, 4라는 인수. 그래서 인수 분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인수 정리라는 건 요 인수를 활용할 건데 뭐가 필요하냐면 요 f 알파가 0. 이 알파라는 거는 특정 그리스어라는 문자예요. 그리스어 문자 중에 하나의 알파 이렇게 쓰고요. f 알파가 0일 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냐는 거죠. 그걸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방금 나머지 정리를 배웠잖아요. f-a분의 b가 r이다라는 뜻은 요거 ax 더하기 b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쵸? 다시 fx를 ax 더하기 b로 나눴을 때 몫은 관심 없고 나머지에만 관심이 있을 때 여기가 1차고 상수니까 나머지에만 관심이 있을 때 이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이제 나머지 정리라고 했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그게 x가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요 x자리 넣은 게 나머지라는 거예요. 그럼 r은 f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거잖아요. 그럼 자, 요 형태만 보자고요. 요 형태. 근데 이 형태가 얘 형태랑 좀 흡사하죠. 흡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마이너스 a분의 b 자리에 지금 누가 대체하고 있냐면 알파가 대체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거는 이 나눈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인데 그 x값이 알파인 거예요. 그니까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를 생각하면 저 괄호를 생각하면 여기에 알파 넣으면 얼마예요? 0이죠. 0이잖아요. 알파 빼기 알파는 0이니까. 그니까 얘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누구기 때문에 x는 알파기 때문에 이 알파를 여기 함수에 넣으면 f 알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f 알파라는 값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여기가 알파고 이 원래 우리가 알던 식의 자리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그게 요 괄호가 0이 되게 하는 x값 나눈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니까 요 x값이 0이 되게 그러니까 x 마이너스 모시기가 0이 되게 하려면 요게 알파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x 마이너스 알파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알파구나. 그래서 여기 알파가 오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고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요 나머지가 여기 x에다가 알파를 넣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f 알파랑 같아야 되는데 그 r 자리에 지금 0이 왔어요. 그죠? 그럼 나머지가 얼마란 얘기예요? 0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그냥 알파를 넣으면 얼마예요? f 알파는 여기 뒤지고 없잖아요. 0이네.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니까 f 알파가 0이라는 거는 fx가 얘랑 얘를 곱한 형태네. 그러면 내가 아까 인수라는 거는 곱한 것들 중에 하나 각각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네도 지금 얘랑 얘를 곱한 거기 때문에 이 x-알파랑 qx라는 인수로 분해가 됐다고 생각해도 된다 했죠. 요게 인수, 요것도 하나의 인수. 그래서 qx는 관심 없고 이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받아들여줘야 될 건 뭐냐면요. f 알파가 0이잖아요. f 알파가 0이잖아요. 그럼 x에서 알파를 뺀 걸 인수로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편해요. 이해는 했으니까 지금 얘기한 걸. 그래서 뭐 f1이 0이다. 그럼 fx는 x에서 이거 뺀 거 x 빼기 1이라는 놈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뭐 곱한 것들 중에 하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뭐 네모라 쓰든 qx라 쓰든. 그래서 어쨌든 뭐 뒤에 뭐가 올지 모르겠고 fx는 인수분해해보면 얘 가져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1을 넣으면 얘가 뭐가 되면서 0이 되면서 뒤에 게 뭐가 오든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f1이 0이 돼버리는 거죠. 얘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결론 f 알파가 0이면 요 알파에 대해서 x에서 여기를 빼버린 놈을 인수로 가진다.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진다. 그래서 f 알파가 0이다라는 거를 나머지 정리해서 배웠던 것처럼 설명하면 나머지가 0이다 하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진다 랑 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써진다.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뒤에는 뭐가 올지 모르겠구나.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인수 정리에 대한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fx가 다음과 같은 3차 함수인데 x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야,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얼마죠? 0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니까 f 우리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쉽게 구했어요? 나머지 정리죠.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2죠. f 마이너스 2인데 그 나머지가 얼마래? 나눠 떨어지니까 0인 거예요. 근데 얘를 보면 인수 정리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지. 이런 형태가 보이니까 x에서 요걸 빼버린 놈을 인수를 가진다 했잖아요. x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얘도 x에서 얘를 빼버린 놈 x 빼기 빼기니까 x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fx는 뭐 x 더하기 2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까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고 요 사실 아니까 요 마이너스 2라는 놈을 여기 x자리에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8 빼기 더하기 2a 더하기 2가 f 마이너스 2잖아요. 그게 얼마다? 0이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a가 3이다 라는 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거의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건데 밑에 예제를 보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식 fx에 대해서 f1이 0, f2가 0일 때 fx 값을 구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얘예요. f1이 0이고 f2가 0이다.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fx는요 f1이 0이기 때문에 여기가 0이야? 그럼 인수 정리가 떠올라야 돼. 어떤 함수값이 0이라는 거는 x에서 이거 뺀 걸 인수로 가지는구나. 즉 x 빼기 1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올 테니까 1 빼기 1은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래서 f1이 0이 나오는 거구나. 그럼 마찬가지로 f2도 0이래요. 그럼 어떤 놈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x에서 2를 뺀 거. 그래서 x 빼기 2도 인수로 가진다. 자, 그 다음엔 뭐가 곱해진지 모르죠.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는 f1이 0이고 f2가 0인 것만 썼으니까. 그래서 요런 인수를 가진다는 것만 알지 뒤에 추가로 뭐가 있을지는 안다 모른다? 모르는데 지금 문제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2차를 만족했어. 그러니까 뒤에는 x가 추가로 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곱하기 1이겠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네. 얘가 답인 거예요. 다시 이 뒤에 x에 관한 식이 오면 3차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안 돼. 문제는 2차라고 했어. 그럼 여기는 어떤 숫자가 와야 돼. 숫자가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a가 돼버리죠 이러면. 근데 그 a가 얼마래요? 1이래요. 요거 전개하면 ax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a가 1이어야겠구나. 곱하면 의미 없구나. 요게 fx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원래 어떻게 구했어야 돼? fx를 최고차항 계수 1이야. x제곱 뒤에 모르네. ax 더하기 b라고 두고 요거 넣어서 식 두 개 연립하고 막 이랬는데 그냥 이거를 암산으로 뚝딱 구해낸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인수 정리를 쉽게 쓸 수 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